네, 진보당 비례대표 전정덕 의원입니다. 민생이 최악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IMF보다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는 그런 추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정쟁을 중단하고 추경회의장으로 돌아와서 무엇보다도 민생을 우선하는 추경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 밥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생의 시작은 민생이 시작인 농업 민생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 차관님, 농업 민생 예산들이 본 예산에서 그리고 1차 추경에서 삭감되고 2차 추경에서는 농업 SOC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을 포함해서 약 5,441억 정도가 추가로 상임위 심사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는 삭감하지 마시고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차 추경 때도 저희가 7천억 정도 했고요. 2차 추경에도 저희가 3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농해 수위에서 지금 추가 증액 요구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부분 충분히 농촌 어려움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 중에 청년농 육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년농을 3만 명 육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청년들에게 정책금 지원하고 자금 지원하고 상시 대출로 5억 원까지 대출해 줬는데요. 지원자가 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갑자기 제도를 바꿔서 대출 지원을 상시 지원해서 선별 방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정부만 믿고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내려온 우리 청년들에게 농업한 전세 사기 대출이다. 이렇게 청년들이 분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지원 방식을 상시 방식이 아니라 선별 지원 방식이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농민들을 육성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고 그리고 우리 농업을 귀농한 청년들을 다시 도시로 떠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의 정책은 예산 부족에 따르는 정부의 예측 실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선별 지원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대로 취지대로 상시 지원으로 바꿔서 또 예산도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이 다시 농촌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급격한 지원 방식의 변동이 혹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지 그게 과연 그런 지원 방식 변경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이 정책은 잘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새 정부 들어서 2차 민생 추경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새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래 농식품부 장관이 유일합니다. 참 기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농업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쌀을 주식으로 한 모든 국민의 민생 문제이고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7일 날 민주당 농해수 위원들하고 당 정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언론 보도 보니까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농망사법 이것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농업사법과 27일 날 합의한 농업사법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그 전 정부에서 했던 농업사법 같은 경우에 특히 양국법을 중심으로 하면 조금만 짧게 해주십시오.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적으로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입니다. 그러면 남는 쌀이 없도록 하면 양곡법이 필요가 없겠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사전적 수급 관리 말씀하셨는데
벼 재배 면적 감축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논타작물 재배를 네. 말씀드리는 전략작물 겁니다. 인센티브도 이야기하셨는데 네. 지금 전략작물 인센티브가 전략작물 직불금 말씀하시는 거죠? 직불금 예, 네, 맞습니다. 직불금을 2,400억 지금까지 지원하고 예. 있는데 앞으로 4,000억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액수는 정확치 않습니다, 네, 의원님. 언론 보도를 예.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벼 재배 면적 감축, 그다음에 인센티브 전략작물 재배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그때나 지금하고 뭐가 바뀐 겁니까? 그때는 바뀐 게 없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때의 조건하고 지금의 조건이 바뀐 게 없는데 이제는 조건이 바뀌었으니 이 법을 추진할 만하다, 추진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잘 예,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전 정부에서는 그 남는 쌀을 줄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수급 관리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자, 못했다는 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을 아니, 해야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벼 타작물을, 재배 면적 예. 감축을 감축을 유지하겠다. 벼 재배 면적 감축에 따르는 전략 작물을 육성하는데 그에 따르는 직불금을 확대하겠다. 이것은 윤 정부 때 했던 정책이에요. 갑자기 바뀐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그동안 쌀 과잉이 쌀값 과잉 생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쌀의 과잉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40만 8천 톤 매년 5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40만 8천 톤의 수입쌀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 정부에서 8만 헥타를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8만 헥타 감축량은 41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입쌀 40만 8천 톤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수입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쌀 생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농민들에게는 경작권을 침해하고 식량 안보와 식량 위기를 저장하는 그리고 쌀 감산 정책이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동안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농정이다, 이 대표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에 했던 벼재배 면적 감축과 전략작물 확대 그리고 수입쌀 40만 8천 톤 그대로 수입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내란 농정의 연장 아닙니까? 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그 자, 전략작물 직급으로 할 네. 수 있었던 그 규모와 작물의 한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쌀을 재배하는 것보다 다른 작물로 자, 넘어가는 장관님. 게 쉽지 않은 여건이었거든요. 장관님, 예. 지금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때 식량 자급률을 정부에서 목표로 똑같습니다. 식량 자급률 목표를 98%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5년 평균은 94%에 불과합니다. 벼 재배 면적도 그동안 해마다 줄여와가지고 지금 69만 헥타 정도 됩니다. 감사원에서도 69만 헥타는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만 헥타를 줄이겠다는 것은 전체 면적이 11%를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61만 헥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식량 자급률이 94% 정도, 평균 94%인데 이 식량 자급률이 84%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세웠던 식량 자급률의 목표가 98%였는데 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식량 자급률을 식량 주권을 국가의 안보로 인식하고 식량 자급률을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장은 그렇게 하고 의원님. 있지만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아니요, 거예요. 의원님. 어떤 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량이 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수입하는 다른 식량 작물을 우리가 재배하고 제가 시간이 쌀은 없습니다. 남는 시간이 쌀을 없기 드리는 게 맞지 때문에 않겠습니까? 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벼 감산 정책을 통해서
식량 자금률을 위협하고 식량 위기 시기에 식량을 오히려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대로 송미령 장관을 위임했다는 것은 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농정을 그대로 위임하겠다는 것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의원님. 예, 1분.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쌀 의무 수입 물량을 감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쌀 의무 수입은 30년 전에 당시에 물량 기준이었던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최근 3년 소비량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약 47%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약 19만 톤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려면 대통령이 약속했고 정부에서 이것을 줄이려면 쌀 재협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시급하게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야 된다 봅니다. 이 관련해서 혹시 대응 관련한 TF 등을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공약 사항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민주정부의 의원님,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네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타에 대해서 겸허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고요. 다만 그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의 양국관리법이 우려했던 점은 정부가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하는데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도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데 쌀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쌀이 남고 쌀 가격은 떨어집니다.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의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국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주십시오. 되면 예.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예, 추가 질의 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